문인서명리 172화 시작하겠습니다. 사주쟁이, 역술가, 역술인, 명리학자, 명리가 뭐가 맞는 걸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타인의 시선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실 사주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치를 잘 모르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죠. 사주쟁이. 특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이번에 텀블벅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거기에 70%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사주 관련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번 주에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 야, 한 50페이지, 70페이지짜리 책으로 이 한 권으로 다 된다. 평생 갖고 있으면서 이걸로 네 사주 네가 다 볼 수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제가 220몇 페이지를 썼는데 그게 A4 용지를 꽉 채워서 그렇지 일반 단행본으로 되면 350페이지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내 사주 내가 본다는 개념이죠. 이게 진짜 명리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는 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한번 훑어봤어요. 제가 뭐 내용을 공부하면서 볼 이유는 없잖아요. 쭉 처음부터 선입견 버리고 좀 훑어봤습니다. 다 용신 얘기, 격국 얘기, 조후 얘기에 머물고 있더라. 그러면 진짜 명리가 되기 힘들다. 가장 좋은 단어는 이 집가자. 그죠? 전문가 할 때, 법률가 할 때, 명리라는 것 정말 멋진 표현이거든요. 명예이치. 이거 고전 읽어보면 명에 대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가든 도가든 그런 성인들이 왜 도를 추구했는지, 왜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는지, 그것에 순응하려고 했는지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감히 사주쟁이, 역술가, 역술인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운을 바꾸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도 많이 반성하며 살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말 것,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 것, 부정적인 언사 쓰지 말 것. 저는 이제 사주에 편인이 제극인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는 명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고쳤는데, 그런 게 정말 운의 회귀, 나한테 오려고 하는 운을 딴 데로 쫓아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그 낮은 수준의 영혼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차츰 한번 따와봤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운명을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 수 있다면 좋겠죠. 명리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처럼 되면 좋겠어요. 언제 저는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은 안 되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은 안 돼요. 하지만 같이 하다 보면 1년 안에 높은 수준, 명리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서 순차적으로 노력한다면, 이 3일째 공부 방식을 따른다면 그렇게 된다. 왜? 고전과 현대 명리학을 아울러서 이게 진짜 명리학이구나, 정말 논리정연한 학문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자, 이 손바닥을 보지 마시고 저 너머에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책에 제가 좌표라는 개념을 달았는데, 우주는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학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우주는 이 보텍스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회전하는, 이 2차원 평면의 스파이럴이 아니라 보텍스예요. VORTX. 앞으로 전진하면서 회전합니다. 우리가
이 태양계가 놓여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 사실 별은 아니죠. 별은 항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행성에 태어나서 우리가 여행을 하죠. 우리가 뭐 여행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구 자체가 운행하기 때문이죠.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표시되지도 않는 10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우주 속에 소멸되죠. 지구는 태양계 속에서 이 보텍스 운동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은하를 2억 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대운 같은 경우 운이 이렇게 날라온다, 운이 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인식을 바꿔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 명리학 체계에 대한 웅운한 기상을 좀 가져라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구가 정해진 우주 좌표를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이 회전운동 하면서. 우주가 1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현재 인간이 파악한 바로는. 점선이 모눈종이처럼 쫙 있는 거야. 그런데 11차원이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 너머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개묘년을 지나서 갑진년에 이제 들어서는데 그 갑이라는 것과 진이라는 것이 이제 수직은 갑이라는 터널, 여기는 진이라는 거. 묘를 지나서 이제 진으로 들어서고, 이제 개를 지나서 갑으로 들어서고. 그런데 거기 진에 또 을개무가 있어요. 여기 또 다른 터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좌표를 지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 또 재미있는 상상을 곁들일 수 있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2억 년 전에 현재, 그러면 거기에 다시 갑진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때의 월, 일시 이런 것들을 오늘 날짜에 맞춰서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시간차, 2억 년 전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차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느냐, 그거 비밀을 알아낸다면 타임머신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백투더퓨처 같은 거 보면 1999년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눌러서 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렇게 입력한다고 실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근데 사주에 대한 상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원래 사주 공부 자체가 연상력,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할 때 1단계의 논리철학적 요소를 뛰어넘는 이제 2단계의 이제 사유력 증진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읽고 배우신 그 물상론 같은 경우 그것이 다가 아니고 훨씬 더 방대한 사유가 가능하죠. 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만났을 때 이러한 직업성이 나오는지. 근데 물상론은 사주의 극히 일부, 그걸 전부라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극히 일부예요. 십성론이 98%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것을 십성으로 정확하게 풀어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뭐 천간만 본다, 혹은 뭐 지지만 본다, 혹은 신살만 본다, 혹은 누구는 또 12음성을 중심으로 본다, 혹은 또 이게 80자도 아니고 단 8글자인데 또 T존 만들어서 무슨 4글자 위주로 본다, 별 관법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영상에서 관법은 없다, 명리학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내 관법으로 보면 이거야. 아니 그 사람의 삶이 당신의 관법으로 지금 반영되지 않았는데 당신의 관법을 중요시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명리야 하면서 자기 관법을 막 중요시해. 근데 사주 풀면 안 맞아. 나는 사주 못 풀어.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십성은 인위적인 거야. 나는 자연을 분석했어. 이게 맞아.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거기에 명의 이치가 담겨 있지 않은데 그건 본인의 판타지일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명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사주 받고 다 그냥 태어나는데 그거 안 맞아. 내가 공부 한 2년 해봤더니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실제로 제가 봤고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주쟁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영혼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를 타고, 지구라는 이 비행선을 타고 우주의 좌표를 건너가면서 100년간 이 보텍스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좌표를 지나갈 때 어떠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몸에 우주의 기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명리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높이면 어떻게 된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정말 지혜로운 통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세계를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사주 푸는 것은 공부하다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운명이 거기에 사주팔자에 다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얻을 것이 단순한 겸손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태도일 뿐이고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통찰력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동양의 고대의 선인들, 부처님 포함해서 노장이, 공자가 저 하늘을 보면서 도를 이야기했는지, 왜 명을 이야기했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일회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회성의 삶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고, 저 전두환이도 천수를 누리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평가받는다. 그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응당의 상과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명리는 인간이 만든 학문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건 확신합니다. 하늘의 텍스트다. 그것이 인간에게 던져진 이후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는데, 단순히 시대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현대 문명에 맞게 얘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명리는 굉장히 모호한 학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모호성을 제거한 그야말로 논리 철학적 관점에서 명리를 연구하면 대단히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 체계성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서 추론할 수 있을 뿐이죠. 이 시뮬레이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 너 성격이 이렇구나, MBTI 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점성술처럼 보지 말자.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범인은 도전할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이런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명리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제대로 공부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혼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황화의 신이 하백이에요. 강에만 살았습니다. 황화가 굉장히 넓거든. 세상 전부,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북쪽 바다로 갑니다. 거기에 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 살고 있었어요. 바다를 본 하백은 내가 우물한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약을 만나 약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약은 강에 살고 있던 하백과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다로 나온 하백, 이제 네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생겼구나. 그래 대화 상대로 인정해주고 긴 대화를 이어가죠. 제대로 된 명리를 배우려면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강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중에서 그것이 종이책이든 이북이든 사서, 이것이 명리학 입문이야, 기본이야, 심화편이야, 제가 다 읽어봤다니까요. 쫙 훑어봤습니다. 그런 데서 머무르러 계시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명리의 바다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왜? 저는 바다에 있으니까요. 간단한 이치죠. 여러분이 열심히
영신 찾는 한, 네가 찾은 영신이 맞네, 내가 찾은 영신이 맞네. 아니 너는 억부 영신 찾았잖아. 이건 조로 봐야 돼. 조 영신이 맞아. 등등등등. 아니야, 이건 병이 지금 관살이 너무 중중한데 얘를 쳐주는 애가 필요하다고. 아니 쳐주면 안 돼. 이건 또 쇠신이 왕신을 충발해가지고 또 난리 나고. 어떤 난리? 이제 그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용신호투다. 용신 가지고 호랑이와 용이 막 다퉈. 자, 그런데 당연한 이치죠. 고래를 잡고 싶어. 그러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소금을 얻고 싶어. 그럼 바다로 가야 돼요. 진짜 명리 나 깨닫고 싶어. 사주 잘 보고 싶어. 이게 나의 길이야.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싶고 큰 깨달음도 얻고 싶고 나도 나중에 책 쓰고 강의하고 싶어. 그럼 강에 있는 한 사주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바다로 가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지 마세요. 전 참고로 보는 거예요. 바다로 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다로 안내하기 위한 책을 쓰겠다, 그런 강의를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명리 책들이 요즘 수준이 어떤가, 어떤 방향으로 내고 있나, 아, 다들 이름 내서 강의하려고, 사람들 모으려고, 사주 고객들 많이 끌려고 쓰고 있구나. 알죠. 밖을 보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안을 보라는 거죠. 내 안을 보라는 겁니다. 내 안을 채우면, 이 내면이 충만해지면, 실력 있을 때 충만하지, 뭐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충만하면 밖에 사람들이 구사하는 표현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명리가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거나 나를 의심하거나 그래도 흔들림이 없죠. 그래,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원래 의미는 사람이 각자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 덧없이 갑자기 어느 날 죽으면 다들 아, 인생 참 무상하구나. 술 한잔씩 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무상해요. 공부하다 보면 더더욱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깊게 해서 깨달으면 그 무상함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덧없는 인생에서 의미를 내 안에서 발굴하고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이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것이 그 대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죠.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이 전부인 것 같고 자꾸 나의 밖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사주를 명리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주를 제대로 풀 수 있게 되었다. 백발백중이다. 고객과의 깊은 상담이 너무도 수월하게 되고 나도 늘 보람을 느낀다. 그런 수준이 된다면 밖은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 우리나라 3대 명리학자니 뭐 10대 명리학자니 어마어마한 기업가들이 다 몰려간다느니 뭐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 최고잖아. 보면 어마어마한 뭐 대학 교수, 기업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방문하고 수만 명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당대에 뛰어난 인물들은 항상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위안이 되죠. 억지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렇게 허명을 얻어봐야 그야말로 부질없이 사라진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찾아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랑도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 이거 맞죠? 평범한 수준에서 맞아요.
그 옛날에 누구나 다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은 다들 잘 살았거든. 그 잘 산다는 게 이제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붙어 산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지금 결혼식에서 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뭐 슬플 때나 뭐 이런 식으로 서약하게 만드는데 기쁠 때는 함께 하려고 하지만 힘들 때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락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항상 시련에 맞서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나의 안락보다는 공동체의,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지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매드맥스의 세상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인데 체형이 크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소중한 연인이나 부부, 배우자가 있다면 열심히 사랑하세요. 자식도 그렇고요. 하지만 명리를 공부하면 결국은 나다. 결국은 나로 귀속된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돼요. 내 안을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밥만 먹고 계속 밖에서 빙빙 돌았는지 알게 되고 왜 제갈량이 밭 한 떼기 주고 와이프 떠나서 유비와 평생 함께 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명리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길이에요. 그걸 평생 나의 직업으로 삼겠다. 나는 정말 훌륭한 명리가가 되어 상담을 통해서 존경도 받고 돈도 벌고 하겠다. 아름다운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에요. 저 역시 제 안에 진짜 아름다운 꿈이 있겠죠. 이 아름다움은 자기만의 아름다움이에요. 은행 털어야지. 누군가 그런 꿈을 꾼다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일단 공동체에 반하는, 공동체의 이 공익에 반하는 꿈, 소망은 가짜예요. 그런 건 하늘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늘의 환영을 받는 소망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훌륭한 명리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입문자에게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 나침반이 잘못되었네. 고장났었네. 제대로 된 나침반을 드디어 만났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강에서 빨리 바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도움되겠죠. 그럼 입문자를 위한 아주 쉬운 내용만 되어 있냐? 아니요. 입문자에게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머리를 쳐가지고 망치의 철학자 니체처럼 머리를 쳐서 좀 깨부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고 중상급자에게는 통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맞네. 나도 이 곳을 향해 가야겠네. 명리산 정상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알려주는 거죠. 알려줍니다. 이런 책을 만나지 않고 다른 데 빙빙빙 돈다. 나중에 후회하세요. 13,0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고 명리를 얻으려고 깨우치고자 하신다. 글쎄요.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지를 보시고 방향 잡으시고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시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2번 다시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주명리학 수준별 자격 검정 시험. 인간이 항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학문과 관련돼서는 학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시험을 만들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시험 봐서 2점 쓰면 프로 자격 인정이야. 여기 보시면 사주 감정사 혹은 사주 상담사 이런 표현이 정말 싫더란 말이야. 그래서 명리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프로 자격 인정하고 사주명리학 강의가 가능하다, 강사 자격을 인정한다. 제가 이거 보고 기가 차다. 진짜 인간들은 참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관식 실제로 사주대운을 정립해보고 감정 통변하기 난이도 최강 어쩌고저쩌고. 경자년 현재 교원 임용고시 준비 중,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사주 원국의 전반적 상황을 감정 통변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를 근거 제시와 함께 설명하라.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 쭉 봤는데 그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웨이어페온 분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책 알려드릴게요.